브루탈,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본 순간 스페인에서 온 한 부부 여행자는 머릿속이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이다. 청계천 주변을 걷던 이들이 목격한 모습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퍼졌고, 이를 지켜본 동유럽 수억 명의 시청자들까지 강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체 이 부부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이번 이야기는 스페인 출신 여행 유튜버 부부가 처음으로 서울을 마주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일본 오사카를 떠난 뒤 불과 2시간 만에 한국의 수도에 도착한 이들은 도시가 가진 화려함과 예상치 못했던 풍경들을 카메라에 차례로 담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규모는 약 1,889만 4천 명이었다. 그중 78.4%가 서울을 방문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도시. 과연 외국인의 시선 속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영상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부부는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서울 인구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네요. 어제 오사카에서 출발했는데 비행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죠. 그들이 특히 놀랐던 부분은 입국 절차였다. 입국 심사 과정은 정말 간단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권만 보여주면 끝이었어요.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서 머무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출국 항공권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는 이미 준비해둔 상태였죠. 서울에서의 첫날, 흐린 구름이 약간 끼어 있었지만 날씨는 무척 쾌적했다. 그리고 숙소가 위치한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한 순간 이들은 곧바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이 지역 정말 예쁘네요. 특히 카페가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는 약 2만 곳이 넘는 카페가 존재한다.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다. 공항이 도시 중심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공항이 2군데 있는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 더 먼 곳이었죠. 기차로 거의 1시간, 그리고 버스로 또 1시간 이동했어요. 우리가 꽤 중심가 쪽 숙소를 잡았는데도 말이에요. 도시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요. 서울에 오기 전부터 부부는 한 가지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얼마나 닮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도 정말 비슷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골목길을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정말 깨끗합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다. 비슷한 점도 존재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분명한 차이도 나타난다. 이 부부 역시 조금씩 그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깨끗한 거리 풍경, 전통 건축물이 남긴 분위기,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편의점 문화. GS25에 들어선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캔 음료부터 여러 종류의 차, 즉석 수프, 단백질, 보충 제품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작은 편의점인데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더 큰 곳들은 진열대가 4개, 5개씩 가득 차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있었다. 일본과 비슷한 철학이 있네요.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라는 방식이군요. 편의점을 나온 뒤 그들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높은 건물들 뒤로 웅장한 산세가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궁궐, 바로 경복궁이었다. 이 부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여긴 정말 우연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 같네요. 뭔가 잘못될 가능성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느낌이에요.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던 그들은 또 한 번 탄성을 내뱉었다.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에너지가 살아있고 현대적이네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강한 충격을 받은 지점은 따로 있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번영이 불과 70년에서 8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나라가 과거에는 극심한 빈곤 속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까지 놀라울 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후 국가는 둘로 나뉘었고 남쪽은 미국 자본주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950년에는 북한과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낳은 참혹한 충돌이었죠.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고 북측은 무력을 통해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국토는 폐허가 됐고 경제 상황도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한국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는 기술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모두 아는 브랜드들이 등장했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 말입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함께 세계적인 기술 강국 반열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변화의 힘은 서울 지하철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처음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간 순간 이 부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서울 지하철 안전 시스템은 훨씬 정교하고 규모도 상당하네요. 무엇보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누군가 선로로 내려가려 해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천장 가까이까지 전부 막혀 있어요.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문이 절대 열리지 않네요. 바로 스크린 도어였다. 세계의 여러 도시의 지하철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수준의 안전 체계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장면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하철 내부 공간에서 상추를 판매하는 무인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다. 이거 보세요. 건강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샐러드도 있고 채소가 들어간 파스타도 있네요. 잠시 설명을 읽어보던 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 들어가면 상추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믿을 수가 없네요. 유리 공간 안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2개가 들어있네요. 상태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가격은 이 정도인데 직원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메트로 농장 같은 건가요? 결제한 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가져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잠시 멈춰선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상추 전문 가게라니 지하 세계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또 하나 독특한 시설을 발견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바닥에도 신호등 표시를 설치한 거예요. 이건 다른 도시들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걸어가다가 충돌 사고가 생기잖아요. 메트로팜, 바닥 신호등, 도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공간은 따로 있었다. 바로 청계천이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수로는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장소 같네요. 그러나 설명을 듣고 이들은 더 놀라게 됐다. 원래 여기는 엄청나게 넓은 고속도로였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도시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도로 아래에 물길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연을 우선하기 위해 도로를 없애고 다시 복원한 거죠.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부부는 감탄을 터뜨렸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 장소 중 하나인 것 같네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작은 폭포까지 있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들은 문득 이전에 보았던 중국의 로봇 이야기를 떠올렸다. 예전에 달팽이보다 느리다고 화제가 됐던 로봇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죠.
잠시 살펴본 뒤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로봇이라기보다는 로봇 팔에 가깝네요. 그들은 곧바로 커피 주문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커피 2잔 주문해 봅시다. 화면에는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바닐라 라테도 있네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가격표를 보던 두 사람은 잠시 계산에 들어갔다. 2,000원부터 3,000원 사이네요.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죠? 커피 한 잔 가격이 2달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 괜찮은데요. 주문이 끝나자 로봇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컵을 놓았네요. 이제 채워질 때를 기다리는 건가 봐요. 잠시 뒤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저기 보세요. 집어서 옮기고 바로 내려놓네요. 동작이 엄청 자연스러워요. 로봇 팔은 커피를 준비한 뒤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놓아주었다. 꽃무늬 라테 아트까지 만들어주면 완벽하겠네요. 뜨거운 라테가 나왔어요. 이어서 차가운 메뉴도 제조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얼음도 들어갔네요.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믿기 어렵네요. 컵에는 주문한 메뉴 이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바닐라라고 적혀 있네요. 웃음을 터뜨린 남편은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다. 잠깐만요. 인사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네요. 맛있기만 하면 끝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정말 괜찮네요. 맛도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네요. 이 달러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로봇이 직접 만드는 커피 한 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울 거리에서 전 세계를 흔들었던 문화 콘텐츠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네요. 이 드라마 안 본 사람도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길거리 상점에는 극중 등장했던 달고나 세트까지 진열되어 있었다. 기억나세요? 삼각형, 원, 별,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우산 모양까지 있네요. 옆에는 검은 마스크도 놓여 있었다. 악역들이 쓰던 마스크 맞죠? 완전히 오징어 게임 분위기네요. 게임 세트도 통째로 판매하고 있어요. 잠시 웃던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늦게 발견했네요. 이 정도로 전 세계가 열광했으니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서울의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던 도시는 이제 활기찬 야시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한국 길거리 음식 탐험에 뛰어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꽤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 훨씬 의사소통이 편하네요. 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하나를 발견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닭고기랑 뭔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건 쌀떡 같은데 모양은 엄청 큰 마카로니 같아요. 한 입 먹은 뒤 반응이 나왔다. 매콤한데요? 감자 같은 식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니네요. 진짜 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쫀득쫀득하네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합격입니다. 떡볶이를 거대한 마카로니로 표현한 순간은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야시장을 계속 돌아보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놀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학교 근처도 아닌데 공원이나 광장을 지나가도 뛰어노는 아이들을 잘 볼 수가 없네요. 이유는 분명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9에서 2.3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0.6에서 0.7 수준입니다. 한 명에도 도달하지 못하네요. 업무 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었다.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서는 1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며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힘을 보여왔다. 야시장 탐험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길거리 간식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한번 먹어보죠. 오늘은 디저트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갓 만들어진 음식은 컵 안에 담겨 있었다. 엄청 뜨거워요. 방금 불에서 꺼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맛을 본 뒤 표정이 바뀌었다. 좋은데요. 정말 맛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너무 뜨겁습니다. 속이 가득 들어간 팬케이크처럼 느껴졌던 호떡은 결국 이 부부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두 사람은 마지막 소감을 남겼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서울은 정말 흥미로운 도시였어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로 전 세계 문화 흐름까지 움직이는 나라, 스크린도어와 바닥 신호등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로봇이 $2도 안 되는 가격으로 커피를 만드는 나라. 2025년 한 해 동안 약 1,894만 명이 해외 방문객이 대한민국을 찾았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과 거리의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장면 가운데 무엇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